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집값은 떨어질까? 강남도 영향을 받을까? 상가가 더 위험할까? 아파트가 더 위험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 전체의 악재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똑같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값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거래량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 인상에 훨씬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임대 수익과 대출이자 그리고 캡레이트로 가격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거용 부동산은 조금 다릅니다. 집값이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먼저 거래량이 줄고 매수 심리가 식고 대출이 막히고 그 다음에 금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금리 인상기는 진짜 입지와 가짜 기대감이 갈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안 됩니다. 크게 셋으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 핵심, 권역 오피스. 공실이 낮고 임차 수요가 강해서 선별적으로 방어합니다. 둘째, 상가와 꼬마 빌딩. 금리보다도 소비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대출 비중이 높으면 매각 압박이 커집니다. 셋째, 주거용 아파트.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줄고 지역별로 갈라집니다. 같은 금리 인상인데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시장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2025년 5월 이후 2.5%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가 인상 압력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682건으로 전월 대비 15%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식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서울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은 4%, 강남권역은 1.7%로 핵심 오피스는 아직 견조합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이 왜 중요한지부터 짚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단순히 이자가 조금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제 유동성을 더 풀지 않겠다.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방치하지 않겠다. 물가와 금융 안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은 가격보다 심리에 먼저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거래량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주식이 아닙니다. 거래가 적고 호가가 늦게 움직이고 기대가 가격에 크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거래량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도 그랬습니다. 자가 가격이 바로 폭락한 게 아니라 먼저 거래가 말랐고 자금 급한 급매가 새로운 기준 가격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순서를 예상합니다. 자, 거래량 감소, 대출 의존 지역 흔들림, 기대감 단지 조정, 급매 출현. 자, 그리고 진짜 희소 입지는 다시 버팁니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왜 더 민감한지 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결국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 임대 수익이 1억 원인 건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가 4% 수익률을 요구하면 이 건물의 가치는 25억 원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서 투자자가 5%를 요구하면 이제 같은 임대 수익 1억 원짜리 건물의 가치는 20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자,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요구 수익률이 1%포인트만 올라도 자산 가격은 20% 빠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상업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상업용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는 아직 강합니다. 강남권역 GBD는 공실률이 낮고 AI, IT, 금융 수요가 탄탄합니다. 도심권 CBD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로펌 수요가 있고 여의도는 금융과 증권, 자산운용사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핵심 오피스는 임대료가 버텨주면 가격 조정 폭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상가는 훨씬 어렵습니다. 임차인 체력이 약하고 소비 둔화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꼬마 빌딩은 대출 비중이 높으면 매각 압박이 커집니다. 그래서 상가는 입지보다 임차인 체력이 운명을 가릅니다. 위험한 상가는 이런 곳입니다. 유동인구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 구매 전환율이 낮은 상권, 월세는 높은데 객단가가 낮은 상권, 관광객이나 유행에만 의존하고 배후 주거 수요는 약한 상권, 대출을 많이 끼고 산 꼬마 빌딩 1층 상가, 반대로 버티는 상가는 배후 주거 수요가 탄탄하고 임차인 매출이 안정적이고 레버리지가 낮고 임대료가 매출 대비 과열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임대 수익률만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고 바로 폭락하지 않고 보통 5단계로 움직입니다. 1단계 매수문의 감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매수자부터 빠집니다. 2단계 거래량 감소, 3단계 호가와 실거래가의 괴리 확대, 매도자는 버티고 실거래는 공백입니다. 4단계 급매 출현, 이게 변곡점입니다. 5단계 지역별 가격 차별화, 버티는 곳과 흔들리는 곳이 갈립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강남은 현금 부자 시장이라 금리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현금 비중이 높은 강남 초고가 시장은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남도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 금매가 나오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강남은 금리와 무관한 시장이 아닙니다. 강남은 금리에 늦게 반응하고 덜 빠지고 먼저 회복하는 시장입니다. 무관한 게 아니라 시차가 다른 겁니다. 강남 새 인구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반포, 압구정, 대치, 삼성, 청담 같은 초핵심지는 거래가 줄어도 매도자가 버팁니다. 특히 한강변 신축과 학군 핵심지는 방어력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초기 재건축 단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이주비, 사업비, 공사비, 금융비용이 모두 부담이 됩니다. 기대감만으로 오른 단지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송파는 잠실대장 단지는 강하지만 외곽이나 입주 물량 영향권은 매수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강남 3구는 급락보다 거래 절벽 후 선별 조정입니다. 서울 권역별로 방어력 서열을 매겨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건 강남 3구입니다. 그 다음이 용산과 성동, 한강변과 개발서사가 받쳐주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가 마포와 여의도, 직주 근접과 금융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번째가 강서와 마곡, 업무지구, 배후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민감한 건 노도강과 금광후입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결국 대출 의존도와 전세가율이 방어력을 가릅니다. 권역별로 흔들리는 이유도 다릅니다. 용산과 성동은 개발 기대감과 한강변 입지로 대기 수요는 남지만 단기 거래는 줄고 기대 프리미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수 상업용은 임대료 과열 구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포와 여의도는 직주 근접 수요는 강하지만 대출 의존 갈아타기 수요가 둔화됩니다. 여의도 오피스는 방어력이 있지만 영등포 노후 상가는 금리에 민감합니다. 노도강과 금관구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한도가 줄면 매수 심리가 빨리 식습니다. 신축과 역세권은 버티지만 구축과 비역세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명을 가르는 건 지역명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은 이겁니다.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임대 수익률은 낮고 공실 위험이 크고 기대감이 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된 경우입니다. 상가와 꼬마 빌딩, 기대감만으로 오른 단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가장 방어력 있는 조합은 레버리지가 낮고 강한 실수요가 받쳐주고 전세와 임대 수요가 탄탄하고 대체 불가능한 희소 입지를 가진 경우입니다. 핵심 오피스와 한강변 신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매수와 매도 판단의 기준을 지역명 하나로 두면 안 됩니다. 상업용은 임차인의 생존력과 공실률, 그리고 대출 비중을 봐야 합니다. 매출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주거용은 대출 의존도, 즉 DSR 안에서 한도가 줄어드는지, 전세가율이 하방을 받쳐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재건축이라면 분담금과 사업 속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금리 인상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짜 희소성은 버티고 대출로 만든 가격은 흔들립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분명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똑같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상업용은 금리에 직접 반응하고 주거용은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줄고 지역은 대출 의존도에 따라 양극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팔 때도 아니고 무조건 살 때도 아닙니다. 현금 흐름, 대출 비중, 전세가율, 공실률, 임차인 체력, 재건축 분담금을 기준으로 다시 걸러야 할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남, 마포, 성동, 노도강 중 어디에서 금매 기회가 먼저 나올지 단지 유형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편하게 남겨주세요.